마켓 스탠바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오현진 팀장,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이 막판에 반등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 사실 오늘 뭐 딱히 뭐 장을 막판에 끌어올릴 만한 그런 뭐 재료가 있었던 거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산타렐리 기대감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그렇고요. 아주 뭐 시장을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참 자주 나타나면 좋은데 너무 가끔씩 나타나서 좀 아쉽습니다만, 덕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분위기 이어질지 참 주목이 되는데, 두 분 먼저 탑3 어떻게 좀 뽑으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관련된 얘기입니다. FOMC의 금리 인하가 일단 진행됐는데,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달러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출주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예전 대비해서 이제 수출주의 환율 효과가 적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충분히 수혜를 받는 섹터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주 들 수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직접적인 환율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또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주라든지 화장품주 모두 국내 증시에서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을 이제 환율 관련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슈 관련된 얘기인데, 이번 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픈되기 전에도 외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골든글로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후에 파급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콘텐츠는 해외 작품 대비해서 제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흑백요리사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 2로 국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배우 이정재 씨가 지분을 보유한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콘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전반적으로 가져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종목군들도 뒤늦게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배당 관련된 얘기인데, 올해 배당락일은 27일입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보다 배당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기나 분기 배당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 시점이 연말에서 연중으로 분산이 좀 됐고요. 또 일부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2월에서 4월 정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예전보다 깜깜이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의 가시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연말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수출 관련 기업들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 오징어 게임 이와 함께 배당락일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노브랜드가 때 아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외교의 수장이 출국 금지를 당한 가운데 기업인들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다는 소식에 신세계 노브랜드와 동명 기업으로 뜻하지 않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거는 몇 차례 여러 번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야당 대표가 예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그 오리엔트 시계 공장을 갖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하고, 지금 조선업이 잘 나가서 가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 글자가 한 끗 차 다르다는 이유로 예전에 혼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모비스와 현대모비스라는 종목도 있죠.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노브랜드라는 종목은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이 영위하고 있는 의류 OEM, ODM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세계푸드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삼겹살 사고 상추 사는 노브랜드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삼천당 제약의 상한가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계속해서 이 제약업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공시를 했다가 물렀다가, 그리고 굉장히 혼재된 가운데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급등락이 심했죠.
독일 기업하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계약을 했다는 소식,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 독점 판매해야 되는 내용, 이것 때문에 일단 상한가가 갔는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예전에 셀트리온이 처음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든 때보다는 굉장히 이 시장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3,000날 제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10% 이상 동시효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루미르의 초강세입니다. 합성개구 레이더 SAR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증권사가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그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바로 급등을 했는데 핀란드의 아이스아이라는 지구 관측 시스템 사업을 준비 중이다. 0.3m 초고 해상도 성능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위성 사진을 찍었을 때 아파트에 주차된 번호판의 번호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이스아이의 가격에 대비해서 20%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로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루미르가 초강세를 보였고요. 루미르 말고도 하나 시스템을 비롯하여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였으니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2025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